안녕하세요. 심플 채널의 내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한 날 되고 계신가요?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께서 사람과 관련된 상처를 받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믿었던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예를 들어 내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남들에게서 받은 감정보다 더 큰 상처를 입게 되죠.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힘들고 아파하고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는 미국의 대표 심리치료사로 유명한 분이죠. 루이스 헤이의 치유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별의 상처를 품고 사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루이스 헤이는 의붓아빠의 학대와 이웃의 성폭행, 그리고 이혼과 암투병 등 힘든 여정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심리치료를 통해 자신을 치유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루이스 헤이 치유 수업.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슬픔과 고통에 갇히지 않고 슬픔을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슬픔은 치료받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라고 이 책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챕터 1. 상실의 슬픔에 괴로움을 더한 건 나의 생각입니다. 챕터 2. 이별이 남긴 상처를 품고 사는 이에게. 챕터 3. 기억하세요. 이혼의 목적은 당신의 행복입니다. 챕터 4. 죽음도 삶의 일부입니다. 챕터 5. 반려동물을 떠나보낸다는 것. 챕터 6.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의 상실. 챕터 7.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세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챕터 2. 이별이 남긴 상처를 품고 사는 이에게 모든 것은 당신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를 읽어드립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세상이 테니스 경기장이고 당신이 상대방과 테니스를 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오로지 당신의 생각과 행동과 의도만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수의 행동과 생각을 당신이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수차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과정에서 슬픔을 겪으면서 당신은 상대방의 행동을 전략화하고 통제하여 관리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신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생각, 말, 행동을 테니스 코트로 가져와야 합니다. 당신의 행동 그리고 우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긍정학원은 당신이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별 후나 관계가 서서히 끝나간다고 생각될 무렵에는 더욱 당신의 생각에 집중하세요. 아마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좀 더 편안하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아니면 그가 나에게 잘해주지 않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지내야지 라며 더 사랑스럽고 영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항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진짜 자기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그가 당신의 삶에 사랑과 빛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나요? 아니면 그저 잠깐의 열병 후에 수많은 비참한 감정을 안겨주었나요? 당신의 마음은 내면의 빈자리를 채워줄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종 나쁜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의 생각이 에너지라면 당신은 어떤 종류의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있나요? 그리고 누가 그 에너지를 책임지고 있나요? 관계가 끝났을 때 상대방에게 집착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사람도 나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까? 그 사람도 나를 그리워할까? 그 사람도 나처럼 관계를 분석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에 얽매여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생각은 당신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생각은 발생하지 않았던 과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에너지를 현재로 되돌려 보세요. 당신의 테니스 코트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의 생각이 모든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이라면 누가 당신의 삶을 관리하겠습니까? 누가 당신을 돌보고 있나요? 당신이 전 남편, 전 처 혹은 전 애인에게서 바랐던 것은 아마도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지, 스스로에게 얼마나 인색하게 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강박적으로 누군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마치 그 사람이 집세도 내지 않고 당신의 의식 속에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연민을 가지고 과거의 관계를 되돌아볼 때 당신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에 만족했는지, 어떻게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부끄러운 마음에 하지만 그 사람과 나는 잘 맞았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한때 그것이 사실이었더라도 여기에 상심한 채 앉아있는 당신에게 그것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나아가면서 생각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세요. 관계를 통해 얻은 깨달음의 경험에 대해 우주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치유해주고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상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긍정적인 새로운 생각들로 채워보세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에 다음과 같이 말해보세요.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길 기대하고 있어. 그가 당신과 헤어지려고 한 이유를 알아내려고 애쓰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와 함께 있고 싶은 사람들을 끌어당길 거야. 우주가 당신을 시험하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당신과 함께 하고 싶은지 아닌지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 몇 명을 당신에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당신 마음속에 있는 확언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나와 함께 있고 싶은 사람들을 끌어당길 거야.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더 분명하게 자신의 자존감을 세울 수 있습니다. 슬픔 속에 있을 때 자기 대화가 더 분명해지고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 어딘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슬픔의 시간은 오래된 부정적인 생각을 치유하는 강력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에 가서 참치 샌드위치를 주문했는데 서빙을 하는 직원이 베이컨 치즈버거를 가져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면 이 버거가 맛있어 보이긴 하지만 나는 주문하지 않았어요. 나는 참치를 주문했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당신이 주문한 샌드위치만이 당신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주문하지 않은 음식을 받고도 말을 하는 게 두려워 그냥 가져다 준 버거를 먹을 겁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진정으로 반영하지 않는 관계를 왜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신에게 중요한 다른 누군가가 당신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면 다시는 그런 관계를 주문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치유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스스로 옳다거나 옳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 자신이 관계에서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당신을 위해 시간을 내지 못하는 연인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생각보다 더 사교적이어서 주말마다 집을 비우는 것이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겠죠. 혹은 세상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세상 돌아가는 일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서 더 큰 그림을 보고 모든 관계가 치유를 위한 것임을 이해하십시오. 관계에서 치유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슬프고 무의미해지며 그 공허함으로 인해 당신까지도 황폐해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 당신의 삶에 들어왔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항상 당신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이 우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치유를 받으려면 다음에 확언을 반복해 보세요. 나의 과거의 관계는 완전하고 나는 치유를 받아들인다. 이 밖에도 다음의 확언들은 당신이 다음 단계를 향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나는 만족스럽고 재미있는 관계를 맺을 거야. 만족스럽지 않은 관계가 나에게 오면 나는 그것들을 다시 우주로 날려보낼 거야.
관계의 상실을 슬퍼하고 자신을 치유할 방법을 찾을 때 당신은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슬픔은 성장을 촉발하고 우주로부터 더 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토양을 만들어 줍니다. 관계를 맺고 이별을 하는 과정에서 얻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스럽지 않다고 믿으면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장이 내적 활동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멋지고 근사한 사랑이 당신의 삶에 찾아올 수 있지만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건 항상 다른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은 전적으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 장을 읽으면서 관계에서 당신이 품고 있던 생각의 패턴을 보기 시작했길 바랍니다. 과거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대신 그 관계가 새로운 출발점으로 당신을 인도했다는 점을 이해하십시오. 사랑하는 동안 잘못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선생님만이 있을 뿐입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면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돌보는 것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듬고 사랑하십시오. 다음 장에서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관계 상실, 즉 이혼으로 끝나는 결혼을 살펴보고 치유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관계에서 상처받은 이들을 위한 치유 수업. 관계에서 얻은 모든 좋은 것의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가령 사랑, 친밀감, 집에서 손수 요리해준 식사 등 상대방에서 받은 것들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목록에 최소한 5가지의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제 받고 싶었지만 받지 못한 것을 모두 적으세요. 가령 이해, 칭찬, 격려를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도 최소 5가지의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2가지 목록을 모두 작성했으면 첫 번째 목록을 검토하고 해당 목록을 당신이 갖습니다. 그런 다음 2번째 목록을 가져와 그 항목을 전 남편, 전 처, 전 애인에게 영적으로 보내주세요. 예를 들어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목록에 적었다면 전 상대방이 앞으로는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하길 빌어주세요. 과거에 함께했던 상대방이 떠오르면 그에게 사랑을 보내고 그가 잘 되길 빌어주세요. 당신의 마음이 테니스 코트에서 그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 그 당시 관계에서 그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잘못된 쪽에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나는 그 관계에서 나의 역할을 사랑스럽게 치유하고 있어 라고 말해보세요. 당신의 전 남편이나 전 애인이 계속 그의 삶을 영위해 가고 있지만 당신이 돌보는 것은 당신 자신의 삶이지 그의 삶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당신 자신과의 관계에 더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곳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전 남편이나 전 애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 더 많은 사랑과 연민을 가져오는 것은 어떤가요? 다음에 확언을 반복해서 말해보세요. 오늘 나는 나의 삶과 내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가져다 줄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립니다. 루이스 헤이는 슬픔 속에서도 자신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느끼는 그 감정을 온전히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은 일단 부정부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내용처럼 모든 것은 내 생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 감정을 온전히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 오늘도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님들 되시기 바라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음에도 다양한 정학거리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심플 채널의 내 사랑이었습니다. 심플하게.